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2월 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트럼프 발 관세 전쟁 관련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저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두 개 다 상황이 완전히 뭐 확실하다고 지금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 기사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가상화폐 흔들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나타난 흐름이다. 관세를 부과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자산 변동성과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불확실한 알트코인에 돈을 뺨으로써 나타난 하락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해석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사실 제가 3주 전 솔직한 단기 견해 사이클 전체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렸던 영상의 뷰와 가장 좀 비슷한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도지코인을 예시로 들면서 2024년 3월에 나왔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다. 그때 뭐 근거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차트의 경향성, 그리고 당시 온체인상에서 나타나는 부채 비중이 최대치인 상황, 그리고 거래소에 돈이 업비트나 빗썸의 최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외에도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의 뭔가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뭐 설명한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차트가 거의 뭐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그 3주 전에 말한 영상과 거의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견해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색을 넣어서 좀 그려봤어요. 이제 1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 이제 한번 크게 또 하락을 한 후에 한 번 또 올라갔고 또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뭐 1파며 2파며 3파며 4파며 막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지만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자세히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도 그 책 2번 이상 읽었거든요.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나름. 근데 제가 뭐 그걸 실질적으로 뭐 1파동이며 2파동이며 이런 거를 뭐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그냥 파동 이론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1파동, 뭐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좀, 굳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좀 말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고, 파동이 지속될수록 마지막 상승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 3주 전에 올렸던 제 시장 관점이 그대로 만약에 들어맞는다고 하면은 마지막 파동, 가장 큰 상승장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다. 제가 그어놓은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은, 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저점은 알 수 없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어둔 거예요. 요 초록색 선에서도 요 안 어디선가 요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이번 구간에서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저의 견해고요.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갈지, 아니면 더 내려갔다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구간이 거의 저점 라인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빨리 떨어질 만큼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때 줬던 기간 조정만큼은 아니어도 이거보단 짧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또 그 상승은 전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 만들어지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이고요. 아마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4년 불장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실현이 되는 건데, 주의사항은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해도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가는 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왔던 모든 잡코인들이 다 같이 정말 뭐 10배, 심지어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장은 이번 사이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게 제 오랜 견해입니다. 오랜 견해. 똑같을 수 없어요. 21년은 이랑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왜 똑같을 수 없냐면 21년도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무한 양적 완화, 코로나 이후에 회복해 나가는 회복 국면이었고요. 바닥을 찍은 이후 초저금리 상태였었고, 4차 산업 혁명 일어나는 정말 극초기 단계, 블록체인이라는 이 산업이 갈지 안 갈지 정말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일단 뭐 갖다 붙이자고 하면 갖다 붙일 얘기는 많기는 해요. 왜냐면은 무한 양적 완화를 한 거, 뭐 이제 이거 반영되려면은 시간 많이 지나야 된다. 뭐 금리 지금도 고점에서 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금도 초반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자 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21년보다는 그 임팩트가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훨씬 약하고,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대놓고 취임식 전부터 얘기를 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이것 역시도 소수만 투자를 하고 있지만 21년도에 투자를 한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이미 입증된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오랜 생각이고,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지코인으로 예시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지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선택을 받았지만 S급까지는 아니고 A+급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코인 추세를 보면서 플러스 정도 되는 그런 코인이랑 S급 되는 코인들의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B- 아래에 있는 코인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D나 E 등급 정말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내러티브와 아예 소외된 그런 코인들은 이번에 끝까지 잘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래도 마지막 큰 상승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파동이 지속될수록, 자, 저점에서 고점이 여기서는 3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올랐냐면요, 400% 정도도 올랐어요. 430, 40? 저는 이번에도 저점이 만약에 요쯤에서 형성된다고 하면 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1달러에서 1.2달러 사이, 저는 목표 가격이 이제 1달러 정도거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1달러에서 1.2달러까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데, 그게 이제 전 고점이라고, 이번 사이클 고점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거, 도지코인, 또 BNB 코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어떤 맥락적으로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전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저는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신다 하면은 제 영상 계속 잘 보시면서 함께 이제 대화 많이 나눠보시면서 댓글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제가 말한 이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은 향후 뭐 한 달 내로도 알트코인의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한 달 뭐 이내로. 왜냐면은, 자, 도미넌스 차트를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주다가 한번 급격하게 빼고 다시 급상승이 나와주면서 그 이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쭉쭉쭉쭉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미넌스 차트 패턴은 또 과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곧 진짜 기다리던 알트 시즌 올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거의 저점에 다 왔고, 저점에 거의 정말 다 왔고, 도미넌스 차트도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제 견해, 3주 전 견해가 그대로 흘러간다면은 그런 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정적인 얘기도 제가 좀 할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이 되게
잘 갔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강력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과거 패턴과 다르게 반감기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좋아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나왔던 이런 상승이 마치 반감기 전에 이렇게 나와 주었던 것 같고, 반감기 이후에 나왔던 하락 후 상승이 여기서 하락 후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이 시즌 종료다라는 관점을 들이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시즌 종료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듣긴 들어야 되고, 다 보시면 2021년도에서 강력하게 나왔던 하락 시그널이 하락 다이버전스인데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인 이 RSI 같은 경우에는 내려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격은 올랐지만 그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 상태에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하락 반전 추세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하락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신호였고, 주봉 RSI 차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의 제일 잘 맞는 지표 중에 하나고, 이제까지 틀려본 적이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지표거든요. 그리고 가격 차트도 이제 뭐 4시간 봉이나 1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적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떠냐? 지금 상태를 또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해요. 가격이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형성했죠. 가격은 올라갔어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갔네. RSI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때 보여줬던 패턴이랑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하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불안해 하실 건 또 없긴 한데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다는 거는 결국에 해외 투자자들이랑은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코인을 안 팔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데, 김치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좋게 해석되거나 좋게 분석된 적이 있을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꼈을 때는 정말 웬만하면 80% 이상 안 좋은 신호였어요. 고평가 영역의 신호였습니다. 자, 고평가라는 건 뭐죠? 고평가? 아직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껴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더 빠질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코인이 더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시즌 종료냐 아니면은 더 간다라는 견해가 현재 2025년 2월 3일 시점에서는 빤다, 이거 그냥 일시적 하락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시즌 종료라는 관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순간이 사실 진짜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견해만 믿고 이제 가지 마시고 제 견해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시즌 종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지만요, 시즌 종료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놔야 되고, 정말 시즌 종료가 확정이라고 보려면요, 뭔가 시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거래소가 파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 가상자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블랙스완 상황, 뭐 루나 사태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뭐 대마불사라고 생각했는데 대마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게 만약에라도 발생한다면 저는 그게 이제 시즌 종료의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더 많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산다는 마인드보다는 다시 이제 좀 더 차분하게 더 길게 시장을 보면서 다시 잡자라는 관점으로 가도 된다라고 전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구독자님들한테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요. 자, 상승과 하락이 늘 시장에서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자,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자주 드렸었는데, 자, 기억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흘러갈수록 고평가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적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투자보다 트레이딩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자,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저평가 영역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한 다음에 고평가 영역에서 매도를 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 영역에서 모으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급격한 상승이라던가 급격한 하락,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엔 중간중간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익절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매수하고,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런 게임인데, 자, 우리가 4년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요. 4년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바닥이 이제 윈터 1년차,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2년차, 3년차, 4년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점이 어딘가요? 1년차인가요? 시점이 1년 차인가요? 아니면은, 5번 삭제입니다. 5번 삭제고. 자, 1, 2년 차예요? 2, 3년 차예요? 3, 4년 차예요? 자, 우리는 3, 4년 차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가 2021년도에서 22년, 22에서 이제 23년, 자, 23에서 24년, 2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5, 24, 23, 22.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부분, 이 마지막 25년도 차이는 투자가 좋냐 트레이딩이 좋냐라고 했을 때 전 트레이딩이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트레이딩의 장점과 투자의 장점은 이게 명확해요. 투자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서 타이밍을 보지 않고 모아간 다음에 고평가 영역일 때 팔면 되는 건데, 트레이딩의 단점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기회들을 일일이 다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부분 4년차가 가장 큰 상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는 건 또 너무 아까워요. 벌기도 벌어야 되거든요. 더 이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가는 것. 트레이딩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스캘핑도 있고, 뭐 스윙 트레이딩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뭐 다양하게 방법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장이 크게 왔을 때는 바로바로 익절해주고,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테크니컬한 트레이딩이 좀 더 나은 국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도 중간중간 이제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치면은 바로 그 손절을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이 시즌 종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시즌 종료일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오를 거야 하고 가만히 버티면은, 물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정말 그 시즌 종료 상태에서 코인들이 다 엄청 높거든요. 태초 마을 떠나서 진짜 거의 뭐 99% 이상 하락하는 그런 코인들도 나와버리는데, 그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국면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요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또 명절이 되게 길고 연휴가 길었죠. 뭐 감기는 안 걸리고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 시장이 정말 이번 사이클을 또 겪으면서도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또 계속 많이 버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이 벌었다가도 많이 잃은 분도 또 보게 되었고, 또 뭐 많이 벌었다가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잃기도 하고, 뭐 반복하면서 유의미한 경험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고 죽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은 훨씬 더 명확해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비트코인들의 ETF 신청이라던가 뭐 그런 현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발을 들이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